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주최하는 스마트 철도산업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이사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포럼은 스마트 철도 기술 미래를 누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 기술과 또 철도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스마트 철도, 또 철도 IoT, 철도 빔으로 나눠 진행이 되며 철도 빔 부문 철도 인프라 시공 단계 빔 활성화를 위한 선형 시설 4D 공정 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경상대 강인석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철도의 그 시공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빔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 그 인프라 시설에서 시공 단계에 빔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시공 단계 빔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이 되는 기능이 이제 4D 그 공정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좀 주 내용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 시공 빔에 우리 스마트 건설 기술이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건설의 이제 그림들은 여러 그림을 이제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로 나눴을 때 어쨌건 설계하고 시공 단계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지금 여기에 보시듯이 뭐 빔에 의한 설계 자동화 기술 또는 시공 단계라면은 무인 굴삭이라든지 이런 시공 자동화 기술 그 외에 이제 지금 저희가 이 4D하고 가장 연결이 높은 프리 컨스트럭션 기능 이런 기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콘 뭐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그 TV에서 나오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거 잠깐만 한번 좀 띄워 보시겠어요? 한 10초 정도니까 한번 초고층 보시죠. 건설의 마스터피스. 102층 건물을 13개월 반 만에 지을 수 있었던 비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프리콘이었다. 프리콘, 미리 지어보면 시간은 더 짧게, 비용은 더 아끼고 완성도는 더 높게. 건설은 설계 시공을 넘어 프리콘이 핵심이다. 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회사의 그 TV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콘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설계하고 시공 과정에 가상현실 공간이나 또는 그 우리 스마트 건설의 대표적인 어떤 디지털 트윈이나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가상 공간에서 미리 설계를 해보고 미리 시공을 해보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좀 제거하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효과적인 기능이다.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이 그 미국의 이제 이볼보사에서 제시를 한 미래의 공항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공항, 과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기술만 가지고 이게 설계하고 시공이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런 이 스마트 건설 기술들이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빔의 이제 대부분이 이 건축 중심으로 지금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중에서도 대체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설계 단계 중심으로 이제 빔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철도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또 시공 단계에 적용을 하려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상용화된 도구에서는 굉장히 좀 제약 사항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연구단에서 별도로 이제 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 철도 포함해서 인프라 빔이라고 하면은 건축은 이제 설계 단계에 간섭이 많기 때문에 그 간섭 관리에서 빔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도로나 철도 같으면은 사실 간섭이 별로 없죠. 건축에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에서 그 좀 빔이 활성화가 되려면은 설계 빔뿐만이 아니고 시공 단계 빔이 같이 적용이 되어야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 분야에 이제 시공 빔이 지금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 데이터는 좀 오래된 거예요. 저희가 2017년에 이제 그 국내 빔 전문가들 약 한 40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내용인데요. 물론 지금보다는 이제 이 훨씬 더 우호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2015년하고 19년에 이제 이 해외에서 이 닷지사에서 만드는 이제 빔 리포트인데 거기 리포트에 보면은 2015년하고 19년 사이의 변화가 설계 단계의 빔을 적용하는 그 비율보다 도리어 시공 단계의 빔을 적용하는 비율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다. 인프라 분야에서 그런 그 데이터를 하나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국내 그 주요 발주기관들이죠. 뭐 우리 지금 철도공단이라든지 또 한국도로공사, LH 또 여긴 빠져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굉장히 지금 빔에 의지를 가지고 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사실 5년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빔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느냐? 도입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돈으로 이익을 보느냐? 그런 기관들이 지금 사실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서로 이 기관별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기관들이 조금 그 중복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국가 주도로 좀 인프라빔 협의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각 기관에서 지금 빔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으면 뭐를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도구들 그런 이 정보 공유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은 국가적으로 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은 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학교 옆에 있는 그 LH 본사 사옥이에요. 이 LH 사옥이 이제 한 4천억인가 들어서 이제 시공이 그때 됐었는데 이 사옥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설계하고 시공 단계에 빔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서 ROI 분석을 해본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문에도 이런 게 이제 실린 바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공정별로 약 한 10% 이상의 빔을 활용했을 때 효과가 있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50% 이상의 효과를 보는 공정들도 파악이 되었다. 뭐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고요. 우리 국도건설공사 거기에도 이제 이 빔의 ROI 분석을 해봤더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해봤더니 약 한 1.96배 정도의 ROI 효과가 있더라. 4년 전인가 이제 영국 크로스레일을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레일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한번 보니까 지금 이제 시공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시공 단계의 설계 포함해서 인프라 철도에 이제 빔을 적용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적용이 되면은 약 한 우리 돈으로 한 8천억 정도 그런 정도의 코스트 세이빙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던 그 사례가 있고요. 올해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인프라 시설에 빔을 적용한 보고서가 하나 간단하게 제시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요약을 해보면은 인프라 시설 공사에서 빔 적용은 매우 효과적이다. 뭐 그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이 설계 단계에서 그 정보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70%고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로 넘어갈수록 정보의 가시화 수준은 50%, 30%로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빔을 이용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시각화시킬 수 있다면은 사업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 인프라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지금 이 보고서에서 얘기한 거는 뭐 교량, 터널, 토공순으로 적용 효과가 높을 것이다. 그럼 뭐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거는 뭐 당연한 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가 도로, 철도에도 이제 빔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제법 있는데 아직은 대부분은 이 교량 중심으로만 적용이 되는 그런 그 형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D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우리가 이제 4D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이 기본 개념은 이제 간단하죠, 사실. 이런 그 공정표에다가 액티비티별로 3차원의 완성도를 링크를 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 흔히 이제 우리가 그 4D CAD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타임 스케줄이 한 차원이 원 디멘전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D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서 저희가 혹시 그 4D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극장입니다. 4D 영화관. 3D 영화관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4D 영화관은 뭘까요? 3D 영화를 우리가 안경을 끼고 보면서 거기에 막 앉아 있는 의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상에 따라서. 이 4D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XYZ 좌표에다가 공정 타임이 한 차원이 추가가 돼서 이제 4D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거기에 코스트가 들어가면 5D 또 리소스 들어가면 6D 그래서 보통 이제 N 디멘전 일반화시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요 그 강의실이죠. 요 세미나실을 남에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그 의사 전달을 해보려면은 2D 도면으로 100장을 찍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3D 도면으로 한 장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낫겠죠. 공사가 진행이 돼요, 지금. 공정이 진행이 되는 거를 그 현상을 남에게 설명을 해주려면은 3D 도면으로 100장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원피스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3D가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인프라에서도 분명히 시간이 문제지 그렇게 바뀌는 거는 뭐 분명히 바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게 바뀌면은 이제 N 디멘전 그 시스템은 뭐 거의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크게 틀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4D 그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에 그 공정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장 사무실에서 다분히 이제 수치적인 정보고 2D 기반의 운영 체계인데 그게 이제 4D가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그 관리 체계로 좀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CM 다 모여놓고 회의를 할 때 현 시점부터 앞으로 6개월 뒤에 공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뭐 얼마든지 그런 이 시각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4D 시스템을 실제로 실무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때 장애 요인이 과연 뭐가 있는가?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네비스웍이라든지 이런 그 대표적인 그 4D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그 건축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시스템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건축하고 플랜트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로 수직적 공간, 제한된 공간에서 수직 반복 작업으로 진행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도로나 철도 같이 굉장히 선형적 수평적 작업 공간에서 작업이 진행이 될 때 그걸 시뮬레이션 할 때는 뭔가 좀 거기에 좀 특화된 기능이 필요하겠다. 그런 점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려면은 이게 시뮬레이션이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개별 공정하고 개별 도면을 링크를 시켜야 돼요. 3D 모델을. 그 링크가 안 되면 시뮬레이션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링크 시키는 과정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기능들이 이제 좀 구성이 될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설계에서 3D 모델이 다 완성이 되더라도 그걸 이제 시공에다가 넘겨주면은 시공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걸 다시 또 시공 단위로, 공정 단위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이제 많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쉽지는 않지만은 설계 발주를 낼 때 시공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설계 모델을 받아서 시공의 공정 단위로 분개를 시키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대한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좀 필요하겠다. 뭐 어쨌건 이런 이제 좀 사항들이 좀 필요한 기능으로 앞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건축 공사죠. 뭐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이 내부라든지 외부에서 이 사이에서 발생이 되는 간섭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효과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토목공사면은 철도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뭐 수십 킬로의 구간에 걸쳐서 스테이션 남바 단위로, 즉 거리 단위로 모든 공정이 관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예전에 만들어 본 시스템이지만은 지금 밑에는 이제 스케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진행이 되는 스케줄의 공정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진행이 되는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이 거리 단위라든지 거리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밑에 Y축에는 스케줄 정보를 넣고 X축에는 로케이션 정보를 넣어서 그리고 이제 그걸 공정을 심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심볼에 따라서 시작일 종료일하고 시작 위치 종료 위치까지 그렇게 이제 파악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일종의 이 선형 공정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생긴 모양이 교각처럼 생겼죠. 그럼 이 교각이 시작하는 날은 이쪽으로 쭉 가보면 요 날짜가 되고 종료 날짜는 이쪽으로 와보면 이게 이제 종료 날짜고 작업 위치는 여기 X 좌표에서 거리 위치가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4D가 되려면은 공정하고 도면하고 이제 링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귀찮은 작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3D 모델이 있더라도 우리가 뭐 프리마벨라나 MS 프로젝트의 공정하고 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링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간소화시키는 절차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이 공통 매개체 변수를 도입을 해서 그걸로 공정하고 도면이 자동으로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링크되게끔 해주면은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좀 편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설계 모델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프린트기는 하지만은 이런 이제 설계 모델이 제작이 될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파이프죠. 그러니까 이 파이프 하나가 뭐 한 40-50m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모델 될 때는 통째로 모델링이 돼요. 근데 요걸 이제 설계 단계에서 갖고 와서 쓸 때는 저쪽에 나와 있듯이 이 공정 단위로 쪼개서 이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이 분계죠. 요즘은 뭐 이 CAD 소프트웨어들이 좋아져 가지고 예전보다는 저런 작업이 예전보다는 단순화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런 걸 이제 우리가 인프라에 적용을 할 때 조금은 더 거기에 특화된 그런 이 기법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고요. 건축하고 토목하고 가장 큰 차이가 토공이죠. 토공. 건축에서는 4D를 만들건 뭐를 만들건 토공을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뭐 기초 탑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철도나 도로 같으면은 뭐 수십 킬로에 걸쳐서 토공이 거의 모든 작업의 한 3분의 1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밑에서는 그 송토로 올라가는 거고 위에서는 절도로 깎여 내려오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메시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이게 자연지형이 변화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XYZ 이 실제 좌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지형 좌표를. 그래서 그 실제 자연지형이 변화되는 모습, 공사 일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기존에 있는 상용 시스템에서는 사실 그 필요가 없는 기능들이었었죠. 잠깐 영상 하나 좀 틀어보실래요? 잠깐 한번 보시죠. We don't have much time. 이게 이제 악당이죠. 악당 경찰이죠. 이 양반이 폭탄을 맞아서 완전히 분해가 됐다가 지금 그림에서처럼 서서히 다시 합체가 돼요. 근데 합체가 되는데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상이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거죠. 저런 기능을 이제 몰핑 기능이라 그래요. 몰핑.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토공에서도 공사 일정별로 위에서 깎이고 밑에서 쌓아 올라가는 게 저런 식으로 좀 몰핑 기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좀 이 실제 자연지형을 연결을 시키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을 지금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4D 시스템의 모양은 지금 이런 모양인데요. 이제 요거는 가장 기본 기능이죠. 이게 보면 이제 막대 도표, 그러니까 간트 차트라 그러죠. 이 간트 차트별로 쫙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현재 날짜까지 완성 상태가 이제 연속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가장 이제 기본 기능이고, 조금 전에 이제 이 선형 공정표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현재 날짜예요. 요 빨간 바가 선형 공정표에서 현재 날짜는 이제 요 바가 됩니다. 즉 같은 날짜가 되는 거죠. 여기 Y축이 그 공사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공정이다 그러면은 요게 뭐 이 교량의 상판 거치 공정이다. 그러면 이 공정의 시작일이 요 날이 되는 거고 종료일이 요 날이 되고 이 공정의 그 사업 구간 내 시작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고 뭐 1.1km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요 위치가 뭐 1.4km.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이제 이 X축에 나오면서 동시에 두 개가 다 동시에 이제 이 실제 현재 진행되는 공정들 위주로 시뮬레이션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요 한번 동영상 돌려보시겠어요? 뭐 간단하게 한 20초 정도 분량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주 초안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요. 우선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WBS 트리를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이런 WBS 트리에서 WBS 트리에서 레벨별로 관리자가 원하는 수준별로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좀 넣었고요. 3D 모델은 이제 뭐 우리가 IFC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그 IFC 모델 기준으로 그 시뮬레이션이 되는 뭐 그런 이 개념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트 차트 기준의 이제 시뮬레이션 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요것만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시스템 새로 뭐 만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선형 공정표 기준으로 이제 또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을 이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집어넣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시공빔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영상이에요. 요즘 뭐 CCTV가 워낙 좋아져서요.
한 500만 원짜리 CCTV면은 1km 밖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그 완전히 인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활용도가 높은데 이 날짜까지의 실제 작업 영상이 되겠죠. 이거는 오른 왼쪽 영상은 같은 날짜까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의 시뮬레이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거는 계획이고 이거는 실제 진도니까 진도가 뭐가 지금 늦게 되고 뭐가 빨리 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요즘 뭐 디지털 트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종의 이게 뭐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확대를 해도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이 증강현실이죠. 지금 인천대교 공사 그 현장이에요. 지금 뭐 주탑은 실제 완성이 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주탑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플로팅 크레인이 이제 VR 영상으로 합성이 돼 있는 거죠. 저런 모양을 이제 보통 저희가 AR 증강현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그 일본의 이제 그 해당 교수가 쓴 논문인데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이 옹벽 철근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모양이 이제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저 안에 실제 철근 백은 상태에다가 설계 백은도가 겹쳐져서 보이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설계 백은이 지금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냥 이 직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한남대교예요. 한남대교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량을 하나 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4D 영상을 증강현실로 입히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면이죠. 도면 증강도 마찬가지예요. 증강현실이 이제 도면에 적용이 되면 이 도면에 마커를 이용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그 도면 위에 실제로 진행이 되는 완성물이 시간 단위로 완성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다. 뭐 그런 거 내용이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한 7, 8년 전에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우리나라 회사에 와서 미국하고 국내의 빔 현황을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면 이제 7, 8년 전 얘기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조금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당장 빔이 필요하다. 우리는 좀 두고 보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국내에서 2년 동안 엔지니어링 업체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었고 발주기관 관심도가 발주자가 빔을 원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다. 빔의 범위도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설계자 중심으로만 빔을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크더라. 적용 의지도 5년 내에 모든 분야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 뭐 굉장히 아주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잘 꿰뚫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빔 기술들이 조금 이제 좀 역시 좀 아쉬운 거는 우리는 굉장히 요소 기술 중심으로만 빔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요소 기술은 지금 이 4D라든지 이런 요소 기술은 제가 보기엔 거의 세계적 수준이에요. 이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민간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뭐 생태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좀 모자란다. 그러니까 도리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 기술 중심이 되다 보면은 빔이 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빔은 운영 체계로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만 보면은 3D 모델러가 필요하지만은 운영 체계 중심으로 보면은 모델러보다는 빔 매니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관별로 실제 필요한 사람은 이 빔을 어떤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빔 매니저가 필요한데 우리 인프라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빔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전문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이 경력이 아직은 좀 적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용시설 4D 공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또 철도 인프라 시공 단계에서 어떻게 빔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교수님께서 다양한 영상과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익한 강연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연해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주최한 스마트 철도 산업 포럼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발표자분들 또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 기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